네. 임의용업소에 어떤 이제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 어떤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당의 영업소의 간판이라든지 기타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죠. 그다음에 당의 영업소 시설 등의 어떤 개선 명령을 한다. 이 부분이 틀리고요. 세 번째 보시면 영업을 위하여 쓰는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을 하고요. 또 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라고 알리는 어떤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는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영업 정지가 어떤 이용자에게 어떤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해할 수 있는 공익을 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그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 부과 금액이란 이런 것들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청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청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는 어떤 행정 절차인데요. 행정기관이 어떤 분쟁 당사자 간에 행정 처분하기에 앞서 이제 자신에게 어떤 그런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또 진술할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이용사,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그 다음에 위생사의 면허 취소, 그 다음에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거에 좀 불만이 있게 되면은 이런 행정 절차를 우리가 또 청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예, 이 미용 영업상 잘못으로 관계기관에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아닌 것은 그 청문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본 거죠.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되는 그 내용이 되면 그걸로 이제 그게 왜 잘못이 됐는지 아니면 이거를 청문으로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요거는 아니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되지는 않고요. 어,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용 업무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영업소 밖에서도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요거죠.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 밖의 사유로 그 대상자가 영업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혼례,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봉사로 하는 것들도 이제 영업외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방송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사정이 있을 때는 영업소 외에서도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임의용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예, 혼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의 어떤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밖에서 할 수 있지만 3번은 좀 내용이 다르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임상병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위생관리 등급을 살펴보시면 최우수 업소에서는 우리가 녹색 등급, 우수 업소에서는 황색 등급, 일반 업소에서는 백색 등급이라 그래서 이런 위생관리 등급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 서비스 어떤 평가 주기는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요거 시도지사가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예, 위생 그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요거 시도지사인지 시장, 군수, 구청장인지 많이 혼돈이 오세요. 그래서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도지사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 바로 연결된 문제인데요. 공중위생 영업의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의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시도지사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위생교육은 우리가 매년 3시간씩 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시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3시간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위생교육의 어떤 수료증의 보관 관리, 위생교육을 실시한 실시한 곳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또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뭐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뭐 벌금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조금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금과 뭐 우선 과태료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벌금 같은 경우는 약간 범죄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런 벌금을 당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침을 뱉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과태료 부분은 사회 질서가 이제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벌금은 조금 인체를 해할 수 있는 거, 과태료는 약간 공중보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뉘앙스를 살펴봤을 때 벌금이 조금 더 강하다. 법에서 좀 강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과태료는 조금 약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부당이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수 조치 아니면 그런 이제 뭐 지방세, 뭐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제해지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제해 조치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지금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좀 큰 벌이죠. 그래서 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예,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영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불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영업 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계속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업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모르게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6개월 이하 어떤 징역이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뭐 건전한 어떤 영업 질서를 위반한 행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이하, 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뭐 오염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임의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임의용 업무를 했을 때 벌칙 기준은 우리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양벌 규정 같은 경우는 말에 나온 그 표현처럼 양벌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자 이제 내가 그 직접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외에 이제 법인이라든지 그 사업주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를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과태료. 과태료는 이제 단어적으로 보시면 약간 공중도덕에 해당되는 부분? 아무튼 조금 아까 벌금보다는 사람한테 어떤 손상을 많이 주지 않는 내용이죠. 내용도 한번 보시면 뭐 개선 명령을 위반하거나 뭐 이용업소 표시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의용 영업자가 이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았다. 면허증을 당연히 노출시켜야 되는데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금 그것보다 더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뭐 사람을 갑자기 해치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또 위생의 개념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들에 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의 어떤 부과 그 징수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죠. 그다음에 어떤 그거에 대한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과징금을 상정하는 기준은 요 내용으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행정처분 규정인데요. 행정처분 기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장에 입시를 하기 전에 조금 바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말은 즉 요거는 100%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정확히 잘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조금 그 강력한 것들을 먼저 그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행했다. 아무튼 안 좋은 일에 의해서 면허가 정지됐는데 계속 업무를 한다 그러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겠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이거는 개인일 때고 이거는 이제 그 영업장 같은 경우는 바로 폐쇄 명령이 떨어지고요. 정말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영업소를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영업장이 폐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바로 뭐 영업장이 폐쇄되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세요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손님에게 어떤 이런 그 성매매와 유사한 어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업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영업소에서 발생되는 그런 행정처분 기준인데요. 처음에 이제 1차 위반일 때는 면허가 정지가 되고 여기서는 영업정지가 3개월 되죠. 그다음에 바로 2차에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또 발견이 될 시 바로 영업장이 또 폐쇄 명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요것도 보시면 이제 뭐 영업정지 뭐 1월 한 달,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이 세 가지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영업소 외 장소에서 또 영업을 하거나 또 손님에게 이제 도박과 비슷한 어떤 사행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위반될 때는 1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폐쇄 명령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약사법에 의해서 이제 뭐, 그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영업정지가 또 1월이 아니라 2월이거든요. 2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2차에 또 위반이 되면은 3월. 그 다음에 3차 때는 바로 폐쇄 명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면허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또 2월이 아니에요. 면허 정지 같은 경우 1차로 걸렸을 때 3개월 동안 면허 정지가 되고요. 두 번째 걸리면 6개월. 마지막에 3차로 가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미용업자가 전백이라든지 귓볼뚫기 어떤 그 의료 행위와 유사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영업정지 2월에 해당되는 의료행위 뭐 유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2월. 이런 식으로 지금 1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영업정지 2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영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안마 행위를 했다. 그거의 첫 번째 1차 그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1월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1월. 그래서 외우실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그 다음에 그 면허정지 이렇게 3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외우시기가 좀 용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면허를 뭐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 어떤 그거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는 어느 정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어떤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위생 교육을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소독 기구들을 잘 소독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요 경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개는 그 1차 위반의 경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2차 위반 때 5일, 10일 이렇게 되죠. 5일, 10일로 되고 있지만 또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2차 위반에서는 또 5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선 명령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경고 또는 개선 명령.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정지 10일이라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1차 위반에 바로 영업정지 10일, 2차에 영업정지 20일, 요거는 또, 좀 특이한 부분이라 이제 또 따로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했다. 그럴 때 이번 문제는 2차 위반이네요. 그래서 영업정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5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에서 2차적인 부분이고 영업정지 5일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차 위생 부분은 위생교육은 우리가 아까 앞쪽에 있었죠. 그래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거 영업정지 10일. 예,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암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법규 내용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